이 삼성그룹이 일주일만 또 모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 워낙 또 삼성그룹 하면 인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좀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뭐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이 뽑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원 문턱이 좀 낮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삼성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저는 일단 뉴스를 먼저 접했어요. 공채 규모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진짜 저도 기쁘더라고요. 저도 기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네. 이제 하반기 일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뭐 설레고 또 긴장되고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약속했었던 고용 4만 명이었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그걸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지켜준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걸 봐서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그룹의 하반기 공채 내용 좀 알아볼까요? 하반기 공채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게 채용 공고가 20곳에서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열사 20곳에서 총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삼성 SDI, 뭐 전기 이런 계열사뿐만 아니라 인문계 분들이 좋아하실 금융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증권, 카드 업계의 1위 내노라는 기업들에서 채용이 진행이 되고 대략 한 채용 규모 정도를 보면 보통 삼성이 하반기에 이게 3급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뤄볼 이 대졸 공채뿐만 아니라 네. 뭐 4급, 초대졸, 5급, 고졸, 경력직까지 해서 대략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채용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지원할 기업들,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채용 규모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번에도 서류 접수하고 온라인 G사트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발표가 된 건 이번 상반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가 서류 접수 기간이고요. 이때까지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평가를 통해서 온라인 G사트에 응시하게 됩니다. 대상자는요. 뭐 시간이 되면 이따 온라인 G사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 건데 온라인 G사트를 응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원데이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이 프로세스 자체는 표면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상반기를 경험했거나 상반기의 후기를 들어본 취준생분들이라고 하면 뭐 큰 어려움 없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사실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좀 지원을 해볼 텐데 인재상도 좀 알아볼까요? 이 삼성그룹의 인재상은 그 홈페이지, 삼성채용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코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정과 창의혁신, 그리고 인간 미 도덕성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뭐 설명을 드리면 열정은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혁신은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인간미와 도덕성은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삼성그룹이 항상 요즘에 강조하는 게 초격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항상 기술의 격차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연 열정 그리고 창의 혁신 이렇게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1위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잖아요. 인간미 도덕성은 어떻게 인품적으로 갖춰야 될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이 삼성그룹 채용에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 콕 집어주신다면요? 저는 2가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서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되게 크고 어려울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채용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에서 7,000명. 물론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모든 채용 인원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몸담았었던 롯데그룹이나 네. 우리 취준생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CJ그룹이 연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보통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만 해도 5,000명에서 7,000명을 뽑는 규모이니 어마어마한 채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만큼 더
기회가 많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네. 보통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절반 이상입니다. 52%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0% 이상의 삼성전자와 그 나머지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게 삼성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물론 채용 규모 크지만 그 외 사업군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인즉 다양한 출신 전공이나 아니면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할 그런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인문계 분들 특히나 네. 뭐 어떤 거 다 좋아하시겠지만 금융권도 있고요. 네. 뭐 에버랜드도 많이 가니까 삼성물산의 리조트 부문이나 아니면은 또 웰스토리 식품, 호텔 신라 굉장히 사업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광고도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라는 점을 꼽아서 저는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꼭 삼성에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정말 빠지는 분이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많은 분야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인데 사실 삼성그룹이 한 명당 한 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앞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인재사항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부터가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5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사람당 한 개의 기업과 직무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나는 어느 채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그리고 직무에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채용 규모가 큰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 최우선으로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전자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후에 뭐 그 외에 좀 계열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또 아시다시피 크게 우리 요즘에 항상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렇죠. DS 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생활가전, 스마트폰, 무선, 통신 이런 사업부들로 구성된 CIM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파트 중에 또 어느 파트가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DS 부문이거든요.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또 화랑이기도 하고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서이니만큼 채용 규모가 CIM 파트보다 같은 삼성전자 내지만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삼성전자 내에서 DS 파트 부문에 한번 우선적으로 놓고 의사결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DS 파트를 좀 더 보면요. 일단 채용 공고를만을 봤을 때 지난 상반기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눈에 띄는 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DS 파트에서는 크게 세계 사업 부문과 그 외 연구소나 센터로 구분이 되는데 네. 그 세계 사업부에서 보통 채용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계 사업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더리 사업부예요. 이 세계 사업부의 인력 채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공고 같은 것들, 직무 같은 거 뜬 걸 봐도 크게 달라지거나 한 점은 없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이 세계 사업부로 끝나는 부서의 TO가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DIT 센터의 반도체 공정 설계 직무나 생산기술 연구소의 회로 설계 직무 채용이 상반기엔 진행됐지만 없다라는 것도 그나마 변화를 찾는다면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들어가는 여기 이 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스펙자, 올드루키들 그러니까 좀 이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기존부터 상반기에 네. 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인문계분들, 무난한 이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렇게 뭐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그 전자 파운더리 사업부 내에 반도체 공정 파트에서 그 모집 전공을 보시면 원래 상반기에는 산업공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진 것 정도가 그나마 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사업부별의 좀 차이지 않느냐, DS 파트 내에서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존의 채용 형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뭐 변한 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DS 파트를 지원하는 지원 전략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전략이 보통 뭐였느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프트 근무를 하는 직무인가 안 하는 직무인가. 다시 말해 공장에 들어가서 방진복을 갖춰 입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케줄도 굉장히 좀 잘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직무보다는 그렇지 않은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 소위 말해서 편한 직무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고스펙자들이 몰리고 경쟁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그러한 직무들이 보통 설계라든지 평가 및 분석으로 끝나는 직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 설계나 평가 및 분석을 지원하는 분들은 보통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2년 이상 더 했다. 그러니까 석사 출신이다. 내지는 관련된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체라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해봤다. 아니면 내가 학부생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 공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하거나 아니면 자부심 있고 집중적인 일을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포지션에 지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계 설계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조금 고스펙이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하면 합격자들의 평균을 보면 그런 스펙이 좋거나 올드루키이신 분들이 많이 합격이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회로 설계, 그 중에서도 아까 세개 사업부 중에 시스템 LSI 사업부나 파운더리 사업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무 설명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외국어 우수자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비즈니스 업무들이 보통 이 설계라든지 주문서를 받고 위에 맞춰서 생산하고 이게 과연 좋을까요?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서 설계하는 분들은요. 우리 고객사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액 비중이 8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해외의 고객사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설계, 이 회로 설계를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되겠죠. 이공학적 베이스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영어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회로 설계, 그중에서도 시스템 LSI나 파운더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에 좀 능통하신 분들이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업부에서 DS 파트 내 사업부에서 채용 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부별로 채용 규모를 비교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채용 규모를 강조하니까. 이걸 좀 말씀드리면 세 개 사업부만 놓고 봤을 때는 메모리 사업부, 원래 기존의 강자였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메모리 사업부의 채용 규모가 원래 가장 크고 그 다음 파운더리 사업부, 그 다음 시스템 LSI 사업부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삼성이 평택의 반도체 공장, 파운더리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지용 부회장이 막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삼성 DS 파트의 파운더리 해당 사업부에 있는 반도체 공정 쪽의 그 직무를 보시면요. 근무 지역에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반도체 단지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금 원래 많이 뽑았던 메모리 사업부에 견주어서 파운더리 사업부가 많이 뽑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좀 의사결정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시프트 근무를 하지 않는 곳에 조금 더 고스펙자가 몰린다고 하면 나는 그냥 일반 이공대생인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 직무 끝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직무를 많이 지원하긴 합니다.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 좋은 반도체를 생산해야겠다고 설계단에서 고민을 할 거잖아요. 열심히 똑똑하신 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생산 단계에서 보통 반도체 하면 8대 공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각 공정에서 설계대로 잘 생산이 될 수 있게끔 공정 기술이나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그 해당 공장 내에서 방진복을 입고 조율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분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상대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조직이 있겠지만 8대 공정 자체 각 공정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채용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방진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난한 이공계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방진복을 입는 안 입는, 다시 말해 시프트 근무를 하는 안 하는 걸로 좀 기준을 두시고요. 아까 설계에서 회로 설계에 대한 팁을 좀 드렸으니까 기술 직무에 대한 조금 팁을 더 드리면 기술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끈기나 인내력 이런 인성적인 성품적인 측면 기질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시프트 근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근무하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힘듭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한다면 자기소개서든 면접에서는 충분히 기본적인 베이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면 경쟁력을 나에게 조금 더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삼성전자 DS 파트는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와 좋은 꿀팁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DS 파트 지원 전략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C와 IM 부분도 지원 전략 전해주시죠. CIM은 상대적으로 DS 파트보다 좀 적게 뽑긴 해요. 요즘에 보면요. 적게 뽑긴 한데 그래도
채용 규모는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눈에 띄는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DS 파트보다는 상대적인 변화가 있긴 해요. 생산 기술 직무의 채용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산 기술은 공정의 각 단계에서 직접 들어가서 조율을 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보직인데 네. 이 직무 자체 채용이 열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CEIM 파트면 보통 이 완제품, TV나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하고 조립하는 이런 세트와 관련된 이력이 있는 분들이 나는 DS 반도체보다는 이 가전에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생산 기술 파트를 지원해야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니 없습니다. 생산 네.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좀 많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뭐 안 떴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계 전공자분들이 보통 CEIM, 이제 우리 완성된 기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기계,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 이분들이 보통 CEIM 파트에서 주로 지원하던 게 기구 개발,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직무들이 있는데 기구 개발 직무에서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모집 그 분야에 모집 사업부에 디스플레이 사업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나 무선 사업부 채용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거죠. 아예 채용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원래 채용을 하던 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전공자들의 경쟁률이 이쪽 파트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DS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채용 규모가 그만큼 많이 열려 있고 기회도 많습니다. 반면에 CEIM 부서는 좋긴 하나 상대적으로 DS 파트에 비해서는 채용 규모가 적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웬만큼 내가 이 CEIM 여기에 내가 관련된 이력이나 일을 해본 경력 진짜 확실한 공학 이력이 없다고 하면 DS 파트 쪽을 지원하는 것을 좀 가급적이면 권유드리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이번에 또 보니까 물류 파트도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SCM 물류 직무라고 보통 열리는데요. 그럼 요것과 구매랑 보통 괴를 같이 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잘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SCM 물류 직무는 사실 지난 상반기를 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안 뽑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계열사들, 아까 말한 뭐 지금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20곳의 계열사에서 채용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계열사들에서 뽑았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하반기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에서만 채용을 하고 다른 계열사들이 열리지 않았어요. 채용 공고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류만을 전공하고 물류에 대한 이력을 열심히 쌓아왔고 뭐 관련된 인턴도 해보고 소위 말해 그러니까 판토스나 CJ 대한통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상반기에는 여기 쓸까 저기 쓸까 여기 쓸까 고민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의 CEIM 부서 하나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매 직무 같은 경우도 구매 일단 들었을 때 보통 경영지원에서 많이 뽑고 구매 뭐 사오는 거니까 원가 마인드 그래 난 상경계열 경영학과니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구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EIM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무엇을 사올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 TV 부품이나 스마트폰의 그 수만 가지 부품을 구매해와야 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품을 구매 그 직무자의 가장 큰 숙제는 항상 숙제는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사오는 거예요. 저렴하게 가격에 사오면 더 좋겠고요. 일단 이 부품 자체가 좋은 부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순수 인문계의 이공학적 베이스가 약한 분들은 네. 이런 부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부품인지 안 좋은 부품인지 좋은 부품인데 싸게 파는 건지 안 좋은 제품인데 비싸게 파는 건지를 판단할 길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CEIM에서 그 채용하는 구매는 물론 전공 무관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공학적 베이스, 그러니까 이공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 프로젝트나 관련된 경험 이력 중에서 내가 좀 구매, 이런 조달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역할을 좀 수행해본 분들이 가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한 기업 그리고 하나의 직무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물론 구매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CEIM의 인문계분들이요. 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직무까지 이공계 지원자. 정말 뭐 이공계 분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지만 그렇다면 인문계 지원자들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쌤?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상 이공계 분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넓죠.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8대2나 9대1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의 출신을 보면 보통 이공계가 굉장히 많고 인문계가 적은데 그래도 그 2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뭐 공통적으로 뽑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 지원의 인사나 재무 이런 부서들 물론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급의 경영 지원을 들어가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뭐 인사, 우리 가끔씩 또 방송에 나와주시는 노무사님들이 보통 여기에 올드루키로 지원을 하시고요. 재무, 회계사나 CPA 자격증이 보통 1차 이상은 뚫어본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난 경영학부 하니까 재무관리나 회계원리를 배워봤죠. 그건 저도 배웠거든요. 배워봤으니까 지원을 해야겠다. 상대적으로 그분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경영 지원을 오케이, 채용 규모도 적고 어려우니까 배제해보자. 그럼 남게 되는 건 결국 영업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 마케팅. 근데 DS 파트에서의 영업 마케팅.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DS와 CEIM으로 나뉘잖아요. DS 파트의 영업 마케팅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영업해야 되는지 보면 DS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를 판매해야 돼요. 수주를 따와야 되고요.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수주를 따오는 그런 기사들. 되게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주를 따오는 것들. 저 같은 인문계 베이스의 친구가 가서 우리 반도체 좋습니다. 제발 사주세요 한다고 보통 보시면 규모가 몇 조 원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를 보고 맡기지 않을 거잖아요. 굉장히 이공학적 베이스가 있는 소위 말해 기술 영업을 수행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DS 파트의 영업도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좀 나와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럼 CEIM의 영업, 그중에서도 국내 영업은 어떻겠느냐? 해외 영업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해외 영업은 언어 마스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배제를 할게요. 그러면은 국내 영업 하나 남는데 그래 이거는 내가 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영업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총괄로 뜨는데 우리가 영업해야 될 것은 내가 흔히 아는 사이니지 가전, TV, 냉장고, 뭐 이런 갤럭시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노트북,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영업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 CEIM 파트의 국내 영업이겠구나. 근데 또 우리가 채용 공고를 잘 넘기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판매라는 법인이 따로 채용 공고가 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급 공채 대졸 신입이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의 처우, 삼성전자 똑같은 3급입니다. 여기서는 판매 영업이라는 채용 공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삼성전자에서도 TV 냉장고 생산해서 국내 영업을 수행하는데 삼성전자 판매라는 회사는 또 뭐야? 여기서 판매 영업을 하는 건 뭐지? 네. 라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특히나 인문계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 판매법인은 삼성전자에서 판매만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따로 떨어져 나온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 가전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 판매법인도 마찬가지로 3급 공채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원해서 판매 영업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판매되는 곳, 소위 말해 디지털 프라잖아. 백화점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코너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직접 거기서 우리가 배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지만 해당 매장에서 배치를 받고 내방하는 우리가 같은 고객들을 상대로 삼성 TV가 굉장히 좋죠. 노트북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B2C 영업인 거겠죠. 반면에 삼성전자 CEIM 부서의 국내 영업으로 넘어오면요.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B2B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 상품은 가전입니다. TV나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영업해야 되는 대상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관공서나 기업체들에서 우리 입찰 공고가 올라왔을 때 입찰 계약을 따내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네. 볼륨 자체가 크죠. 좀 예를 들면 어떤 건설사에서 새로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데 그러니까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가 협의해서 우리 이번에 옵션으로 여기 시스템 에어컨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좋겠습니까? 어디가 생산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협상을 통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따내는 규모 계약 아니면은 이런 수주 영업이 아니면 우리가 특정 상권에 배치받아서 상권의 유통망을 담당하는 대리점 같은 그런 채널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온라인이 굉장히 화두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을 담당한 이런 B2B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채용하고자 하는 게 삼성전자의 영업이고요. 그냥 B2C 영업,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접 고객을 응대해야 돼요. 당연히 고객 응대해야 되니까 진상 고객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응대하고 좀 외향적인 성향을 조금 더 보는 것이 삼성전자 판매 회사의 판매 영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쌤이 정말 긴박하게 그렇지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또 삼성전자에서 SCSA라고 해서 인문계 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준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게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SCSA는 인문계 분들만 뽑아요. 정말 행복하죠. 전공 무관도 아니고 전공을 보면 인문계 분들이 지원하는 전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SCSA 직무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문계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 나중에 이공계분들이 그 수행을 해야 되는 기술이나 설계 직무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교육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내가 배워온 것과는 다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굳이 왜 삼성에서 그 굴지의 대기업이 이공계만 뽑으면 될 걸 왜 인문계를 뽑냐라고 이 취지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뽑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큰 조직이 잘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공계 친구들만 있어서도 조금 그렇고요. 너무 인문계 친구들만 있어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베이스이긴 하지만 인문계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융합 조직이 된다면 더욱더 균형 있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도입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들을 뽑아서 교육을 통해 이공계 업무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참 많이 뽑을 때는 보통 2개 계열사에서 뽑는데 삼성전자와 SDS예요. 지금도 그렇게 채용이 열려 있고요. 한 100명씩 뽑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갔고요. 좋은 시절은 갔고 요즘에는 한 자릿수로 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채용문이 좁아졌고 근데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괜찮네. 이공계 직무를 또 교육까지 시켜주고 내가 교육까지 시켜주고 일까지 시켜주니까 이런 일석이조 삼성전자에서 라고 쉽게 접근하시는 인문계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잖아요. 경쟁률은 더 높아졌고 문턱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지원해야 되냐면 그냥 순수 인문계라기보다는 통계학과라든지 수학학과,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경쟁력이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창업, IT 창업들을 통해서 이런 기계 언어들을 배우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공계적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순간부터 최소 5년 이상, 거의 뭐 10년까지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0년 이상을 인문계적인 소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산순간에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인문계 직무, 국내 영업이나 아니 마케팅이나 이런 데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을 받고 굳이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이공계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설득이 안 되면 네. 어차피 최종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지원 단계부터 내가 확실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여기에 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면 지원하되 면접까지 뚫을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SCI는 조금 배제하는 것이 인문계분들, 순수 인문계분들에게는 조금 더 권유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지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가장 큰 채용 규모를 또 자랑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뭐 G스타트 이야기는 못 드려서 G스타트 당연히 우리가 서류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이 목표니까 G스타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요. 상반기 그 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G스타트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과거의 삼성보다는. 그것도 어려운데 G스타트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과목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지금 지원 전략 잘 짜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원이 끝이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그 기한 마감 잘 맞춰서 지원한 다음에 그 이후는 합격했다고 가정하고 바로 이 삼성 G스타트에서 시험 보는 2과목 수리와 추리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수리 추리를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정도 염두에 두는 그 앞으로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